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 읽어볼 기사는 현대차그룹의 부회장, 정의선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한다 라는 기사인데요.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매일경제에서 기사를 썼고요. 내용을 읽어보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14일에 임시이사회를 통해서 회장에 취임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몽구 회장의 장기 입원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잘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정 수석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결정할 예정이다. 18년 9월에 부회장에서 수석 부회장으로 승진을 한 상태인데, 어쨌든 회장은 아니고 수석 부회장인데 지금 회장으로 승진한다라고 2년 만에 승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책임 경영 차원에서 회장으로 승진해서 책임 경영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정의선 회장이죠. 회장이 이제 1970년 10월 18일생으로 2020년 기준 만 49세입니다. 그리고 이력도 쭉쭉 나와 있고, 주요 이력은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그 다음에 2009년부터 현대차 부회장, 이렇게 주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요 업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력으로는 2005년에서 2009년 대표이사 사장을 지내면서 브랜드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출중한 경영력을 입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읽어보면 그가 그룹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라는 분을 영입해서 디자인 총괄로서 기아차의 디자인을 혁신시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정의선 회장이 2010년대에 현대차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면서 브랜드 고급화에도 경영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잘 해서 이제 친환경 차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정 회장에게 경영 승계 작업을 착착 진행했다. 21년 만에 현대차 이사회 의장직도 물려받았다. 정봉구 회장은 미등기 회사 회장직만 유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정의선 회장이 회장을 맡기에 충분히 이제 적합한 능력과 업력을 가지고 있고, 이게 책임 경영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룹이나 회사 입장에서도 좋은 결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꼽아보면은 정의선 회장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요 세 가지를 파악하면 이 기사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정의선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앞에서 기사 본문에도 나왔어요. 이 아저씨가 아까 말한 피터 아저씨입니다. 피터 슈라이어라는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의 수석 디자이너였는데, 이분을 2006년에 정의선 지금 회장이 기아차의 사장일 때 이분을 영입을 합니다. 공격적으로. 내부에 반대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분을 좀 공격적으로 영입을 해서 기아차에 좀 많은 디자인의 혁신을 일으켰죠. 그때 이후로 출시된 차들이 기아차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인기를 끌면서 이분의 영입이 성공적이었던 게 아니냐라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이분이 사실 기아차만 혁신시킨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제네시스 디자인에도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네시스 브랜드를 론칭해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도 이분의 영입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선 지금 회장이 제일 크게 한 역할이 이분을 영입해서 기아차도 한번 혁신시키고 현대차도 제네시스를 론칭시킴으로써 현대차 전반적인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정의선의 현재 어떤 과제를 당면하고 있는가라고 말을 해볼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세 분 다 어디서 낯이 익은 분들인데,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LG의 구광모 회장, SK의 최태원 회장, 이렇게 세 분이죠. 이 세 분과 지금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를 협력하기 위해서 이 세 분과 만나서 전격적으로 이제 협의를 논하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자동차를 만드는 요 현대차 그룹의 오너인 정의선 회장이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그룹과 어떻게 합작을 해서 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앞서 나갈 수 있을까가 어떻게 보면 지금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인 거고, 요 두 번째 그림, 요거는 뭐냐면은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도예요. 여기 보시면 현대자동차가 핵심에 있고,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의 최대 주주로 있으면서 현대자동차는 다시 기아자동차의 최대 주주로 있죠. 그런데 보면 기아자동차가 다시 현대모비스의 주주로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이렇게 순환 출자, 대표적인 순환 출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요거를 해결하려고 사실 여러 번 시도를 했었죠. 그런데 저번에 가장 최근에 시도했을 때는 엘리엇이라는 미국의 사모펀드의 반대에 막혀가지고 뭐 좀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결국 없던 일로 하고 지금 이 상태로 두은 상태인데, 지금 이런 지배구조가 정부에서 계속 시정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회장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도 좀 여러모로 시도를 하지 않을까. 또 정몽구 지금 구 명예회장이죠. 그분의 이제 건강 상태도 조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지분을 상속받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분 승계 작업이 조금 착착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지배구조도 순환 출자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개편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건데, 현대차의 미래 관련해서는 정의선 회장이 2019년 10월에 정확하게 말을 한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미래에는 자동차가 50%, 그리고 30%는 개인 비행체, 20%는 로보틱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현대차가 요러한 세계에서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하겠다. 그 안에서 서비스를 주로 하는 회사로 변모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서비스는 제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물류 서비스 아니면은 뭐 유통 서비스 뭐 비슷한 말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생활 편의시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뭐 그렇다고 제조를 안 하진 않을 거고 아마 서비스 중심으로 소프트 파워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비전을 제시한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플랜을 보면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어요? 현대차 이렇게 로고가 적혀 있고 트럭이죠. 이거는 수소 트럭입니다. 수소 트럭. 결국 이제 미래에도 자동차가 그래도 50% 정도를 차지하는데, 자동차의 미래는 뭘까? 지금은 이제 전기차의 시대라고 하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기차도 결국은 수소 전기차로 변모를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미국의 니콜라 같은 여러 이제 문제가 있는 좀 논란이 있는 업체들이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세계에서 수소 기술, 수소차 기술이 1위인 현대차가 지금 차세대 전기차로서 수소차를 개발하고 있고, 수소차의 이제 시작이 이런 화물용, 산업용 차량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도 시작은 뭐 포크레인이나 뭐 버스 이런 데서 이제 먼저 시작을 했었거든요. 상용차가 아니라. 그래서 수소차 역시 이런 트럭이나 뭐 포크레인 이런 곳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개인들이 이용하는 승용차까지 넘어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이 수소차 분야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CES에서 가전박람회죠. 가전박람회에 자동차 회사가 가가지고 이제 제시한 비전인데, 여기 보면 번호가 적혀 있어요. 1번, 2번, 3번. 이게 뭐냐? 결국 1번은 여기 보면 날아다니고 있는 뭔가 있잖아요. 요겁니다, 요거. 개인 비행체. 요거를 이제 1번 그림을 표시해 둔 거고, 2번은 이제 여기서부터 서비스를 말하는 건데, 2번은 뭐냐면은 요게 이제 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이제 자율주행차나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같은 게 이제 정해진 노선을 따라서 사람들을 실어나가는 대중교통 수단인데, 미래에는 자율주행이 발달하면서 도로에 이런 대중교통들이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뭐 호텔처럼 이 안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이 안에서 뭐 친구들과 노래방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겠죠. 뭐 회의실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또 부가적인 용도의 뭐 식당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 여러 프라이빗한 이제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기반이 되는 기술이 자율주행인 거죠.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했을 때 이 현대차의 이런 자동차의 대중교통화, 뭐 택시, 기사가 없는 택시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택시보다는 훨씬 더 범용성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일종의 신규 새로운 종류의 교통수단을 이제 현대차가 서비스하겠다라고 비전을 밝히고 있는 거고, 3번은 뭐냐면 이런 자율주행과 이런 날아다니는 자동차 이 두 개를 환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승 시스템도 만들어서 도시 곳곳에 설치를 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현대차의 비전입니다. 실제로 이게 현대차가 CES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고, 이 날아다니는 비행기, 그다음에 트램, 이런 환승센터 이 세 가지의 중심에 현대차가 서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현대차는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한다라는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이야기를 해봤고,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